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깎았던 이제 이 형태를 완성을 하고 다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를 틀을 뜨는 방법하고 캐스팅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형태를 이제 틀을 뜨기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이 틀을 분할을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좀 만든 지 좀 된 건데요. 조명등으로서 만든 건데 이 틀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이 틀을 뜨게 되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이 틀을 먼저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부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이렇게 원드럼 몰드라고 그러죠. 한쪽으로는 이렇게 빠질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쪽, 두 쪽, 세 쪽이고 여기까지 해서 네 쪽, 그래서 이렇게만 네 쪽이 되고요. 또 주입구까지 해서 5피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틀을 뜰 때 좀 편하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두 쪽으로 토커틀을 만들면 아무래도 이런 데가 좀 언더컷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피스가 됐는데요. 어떻게 그게 분할이 됐는지 틀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입구 쪽은 안쪽으로 얘가 한 5mm 정도 들어가 있으면서 주입구의 그 각도가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돼 있죠. 그것은 캐스팅을 한 이후에 이 벽을 굳이 떼어내지 않더라도 몰드 자체가 이렇게 분할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옆을 세 쪽으로 나눴는데 이 각도를 좀 유심히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쪽을 뜨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틀을 이렇게 그냥 피스를 나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일자로 나눈다면 이 두 개의 몰드를 합쳤을 때 이 몰드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또 뜨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얇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여기서 최소한 한 1cm 정도는 직선거리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꺾고, 또 여기서 1cm 정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꺾어줘야 여기 1번과 2번 틀을 맞물렸을 때 3번 틀이 이렇게 물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틀을 제작할 때는 3번을 먼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을 떠야 3번이 이 몰림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보시면 이 몰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지금 3번 틀이 물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번 틀을 먼저 떠주셔야 틀이 안쪽으로 이 몰림이 이런 식으로 물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틀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스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두 번째 피스가 여기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틀이 분리가 됩니다. 가장 먼저 제가 떴던 틀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의 틀이 됩니다. 위치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정확하게 수직을 이뤄야 되고요. 이 서커트를 뜨기 위해서 흙을 어떻게 막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떠진 틀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바로 여기서 이렇게 뽑아줬다면 이쪽 몰드 이 형태가 이렇게 날카로워졌을 거라는 것이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의 날카로움을 피하고자 중심부 쪽에서 직선적으로 1cm 정도 거리를 나가서 틀을 형성시켜 준 다음에 거기서 아래로 쭉 뽑은 겁니다. 그냥 일자로 내려갔다면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것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아마 처음 원형을 뜨자마자 아니면 캐스팅을 한두 번만 해도 여기가 다 깨져버렸을 겁니다. 쉽게. 그래서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틀을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각도를 만들게 되는지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 부분은 나중에 캐스팅 될 때 아마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이 전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지금은 굿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굿부분을 만약에 바로 여기서 틀이 이루어진다면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커틀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여기가 굉장히 날카롭게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파손되기가 쉽겠죠.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날카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서커틀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할 게 아니라 한두 개만을 뽑아낸다고 하셔도 캐스팅을 하시면 여기가 금세 이렇게 파손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 날카로워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고자 이 부분이 여기서 스페어 역할을 해서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과장을 하면요.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떼주면 이 끝에 라인이 이렇게 뾰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만약에 파손이 되더라도 이 부분, 이 원형의 형태와는 관계가 없는 이 부분이 파손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는 살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5mm 정도 되는 우드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형태를 틀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작을 할 때 이 홈을 항상 짝수로 만드는데 그 이유는 이걸 전면적으로 같은 색으로 칠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라이프 모양으로 여기는 뭐 파란색을 칠하고 여기는 색칠 안 하고 다시 파란색을 칠하고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스트라이프 문양을 만들기 때문에 주로 짝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 쪽으로 틀을 뜨기 위해서 보통 21개나 24개 정도로 나눠서 이 골을 만드는데, 이것은 24개로 만들어져서 제가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하나 했고요. 또 1번부터 8번까지 하나가 있고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를 한쪽, 두 쪽, 세 쪽으로 뜨고 위에 주입구, 그 다음에 바닥틀 해서 총 5쪽 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태를 제작을 하신 이후에 그 첫 번째 작업이 아마 이렇게 형태를 분할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두 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 형태가 언더컷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형태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두 쪽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제가 이렇게 분할한 것처럼 세 쪽으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완성한 이후에 석고틀을 뜨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데 분할을 어디를 해야 되느냐 아마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것을 다시 가지고 보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조명 등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이 도자기를 캐스팅용으로 만들어서 조명 등으로 써보셨던 분은 아실 텐데요. 분할선이 형태의 중간을 이런 식으로 분할한다거나 아니면 눈에 가장 잘 띄는 뭐 이런 부분을 분할한다면 이 분할선을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는 굉장히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잘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보면 이 석고틀을 좀 사용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카로운 부분들이 조금 이가 빠진다고 하죠. 좀 끝에가 깨져서 마모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깨지게 되면 그쪽으로 슬립이 침투하면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석고가 깨진 방향으로 이렇게 입자가 줄을 서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재벌 소송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입자가 깨진 그 입자의 그 배열대로 다시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스커틀이 조금 마모됐다고 하면 여기에 분할선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명등의 그 어려운 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라인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얇아지면서 여기가 이 줄이 굉장히 밝게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다 얇아지면서 빛이 더 많이 투광이 되겠죠. 그래서 조명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캐스팅을 하시면 표면을 다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다듬어도 그 부분이 얇아지면서 밝아지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냐면 이 방향대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분할선을 최소화, 형태를 이용해서 분할을 하는 방법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라인대로 분할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라인대로 이렇게 분할을 한 거고요. 이쪽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 겁니다. 여기는 뭐 이어지는 선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잠깐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분할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이 쉐입 그대로 여기서도 분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여기도 보시면 형태에 맞게끔 석고틀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특히 조명등이기 때문에 얘는 더욱 신경 써서 그렇게 떴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뜨셔야만 나중에 완성됐을 때 분할선이 보이지 않고 분할선을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이것도 중간에 이런 데다가 분할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차피 여기가 분할이 돼도 스펀지로 이렇게 다듬었을 때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라서 분할선이 잘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병 같은 경우는 조명등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겠죠. 얘는 이렇게 세 파트로 분할을 해서 틀을 뜰 계획입니다. 네. 혹시라도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지금 연필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만약에 연필 자국이 제대로 안 보인다면 그거 역시 숨은 면입니다. 분할선 바깥으로 여기다가 라인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정확히 위에서 비치는데 그 라인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숨은 면이 돼서
석고 몰드를 이런 식으로 떠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떠낸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그렸던 이런 부분들이 숨은 면이 돼서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안 빠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던, 석고틀이 깨지던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할선을 그려놓고 체크하실 때는 조금 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셔서 이 제가 지금 뜨려고 하는 그 목적되는 면의 모든 면들이 한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래도 마찬가지고 위도 마찬가지죠. 모든 면들을 다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 싶으시면 이제 카리비너를 칠하고 본격적으로 사용형 석고틀을 뜨는 과정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